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아이가 아니면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그렸던 그 삐뚤빼뚤한 선 하나 있잖아요. 그 의미 없어 보이던 낙서가 대체 어떻게 세상을 담는 한편의 멋진 이야기가 되는 걸까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오늘 그 놀라운 여정을 한번 같이 떠나보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어떻게 그저 낙서에 불과했던 것이 이야기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질문입니다. 그 작은 끄적임 속에 어떤 엄청난 잠재력이 숨어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그림 좀 보세요. 어떠세요? 그냥 아이가 마구 그린 낙서 같죠? 하지만 이게 바로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단순한 장난이 아니에요. 이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어떻게든 밖으로 꺼내서 문자로 표현해 보려는 정말 위대한 첫걸음이거든요. 말하자면 한 명의 작가가 탄생하는 바로 그 첫 순간인 셈이죠. 오늘은 이렇게 크게 5가지 섹션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해 볼 거예요. 먼저 글쓰기가 왜 숨겨진 초능력인지 알아보고, 그 다음엔 낙서가 어떻게 문장이 되는지, 그리고 단어로 어떻게 세상을 만드는지 살펴볼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작가처럼 생각하는 법,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까지 쭉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부터 시작해 볼까요? 글쓰기, 숨겨진 초능력. 아니, 글쓰기가 무슨 초능력이냐고요? 그냥 글자 쓰는 기술 아니냐고요? 글쎄요. 이게 왜 단순한 기술 그 이상인지 지금부터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핵심은 이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하는 건 그냥 주변 사람들이 하는 걸 듣고 보면서 자연스럽게 배우잖아요. 그죠? 근데 글쓰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절대 저절로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머릿속에 둥둥 떠다니는 생각들을 기호, 그러니까 글자로 바꾸고 그걸 또 논리적으로 착착 배열해야 하거든요. 이게 뇌 입장에서는 정말 복잡하고 힘든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활동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의 사고력을 필요로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글쓰기입니다. 단순히 글자를 쓰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의 틀을 만드는 과정, 바로 그거예요. 자, 그럼 이제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는 바로 그 지점, 아기 때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가나다라를 배우기 훨씬 전부터 이미 글쓰기는 시작되고 있거든요. 바로 그 낙서 속에서요. 어떻게 문해력이 싹을 틔우는지 한번 들여다보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고안된 철자법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아이들이 쓰는 엉터리 같은 글자들 있잖아요. 그걸 그냥 틀렸다고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실수가 아니라 아이가 이 소리는 이 글자랑 비슷한가 하면서 스스로 규칙을 만들고 적용해보는 굉장히 똑똑하고 창의적인 과정의 증거라는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 표를 보시면 그 발전 과정이 한눈에 쫙 들어오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마구 그리는 의사소통 이전 단계예요. 소리랑 글자랑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이게 글자랑 비슷한 건가? 하면서 글자 흉내를 내는 준음성적 단계로 가요. 여기서 더 발전하면 이제 들리는 대로 막 쓰는 음성적 단계가 옵니다. 어른들이 보기엔 틀렸지만 아이 나름의 논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선 단어의 모양을 좀 더 생각하는 변환적 단계를 거쳐서 마침내 우리 모두가 아는 정확한 철자법, 인습적 단계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체계적인 과정이죠? 자, 이 그림들을 한번 자세히 보실까요? 왼쪽은 그냥 의미 없는 선들, 즉 의사소통 이전 단계의 낙서죠. 그런데 오른쪽을 보면 뭔가 좀 달라요. 글자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그런 모형들이 보이죠. 이게 바로 아이가 글자라는 게 있구나 인식하기 시작하는 준음성적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자, 그리고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음성적 단계의 아주 좋은 예시인데요. 여기서 진짜 재밌는 건 아이의 생각이에요. 만약에 아이가 사랑해를 사랑해 라고 썼다고 쳐요. 그럼 우리는 틀렸네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아이는 사라는 소리, 랑이라는 소리, 해라는 소리를 듣고 자기가 아는 글자로 그걸 최대한 표현해낸 거예요. 이건 실수가 아니라 소리와 문자를 연결하는 규칙을 스스로 발견해서 적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놀라운 논리력이고 창의력이죠. 자, 이렇게 소리와 글자의 관계를 터득한 아이들은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단순히 단어 하나하나를 쓰는 수준을 넘어서는 거죠.
바로 그 단어들을 엮어서 자신만의 세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진짜 작가가 등장하는 순간이죠. 초등 저학년 때, 즉 초기 작가 단계에서는요, 글쓰기가 약간 실험 같아요. 오늘 뭐 먹었다, 어디 놀러 갔다처럼 자기 경험을 쓰는데 집중하죠. 그런데 고학년, 즉 발달하는 작가 단계로 넘어가면 확 달라집니다. 이제는 내 글을 읽을 사람, 즉 독자를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문단을 나누고 더 복잡한 문장을 쓰기 시작하죠. 글쓰기가 단순히 기록을 넘어서 소통을 위한 도구가 되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변화예요. 네, 바로 이겁니다. 글쓰기는 세상을 탐구하고 생각을 정리하는 도구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뭔가 머릿속에 복잡할 때 그걸 글로 한번 쫙 써보면 정리가 되는 느낌이요. 바로 그 순간 글쓰기는 그냥 쓰는 행위를 넘어서 내 생각을 발전시키는 강력한 사고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작가처럼 생각하기. 글쓰기가 단순히 생각을 정리하는 걸 넘어서 어떻게 우리 뇌를 단련시키고 더 높은 수준의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지 그 비밀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잘한다 또는 머리가 좋다고 할 때 그게 단순히 뭘 많이 외우는 능력은 아니잖아요? 그게 바로 고차원적 사고라는 건데요. 글쓰기로 말하자면 그냥 사실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정보를 분석하고 이게 맞나 틀리나 평가도 해보고 그걸 바탕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과정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글쓰기만큼 이 능력을 키우는데 좋은 훈련이 또 없다는 거죠. 결국 글을 잘 쓴다는 건 생각을 잘한다는 말과 똑같아요. 보세요. 어떤 주장을 하려면 먼저 자료를 분석해야겠죠? 그리고 그 분석을 바탕으로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고요. 또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면 논리적인 주장을 펼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내 생각이 맞는 건가?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비판적 성찰도 필요하고요. 이 모든 과정이 글쓰기 하나에 다 녹아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글쓰기가 아이의 생각을 키우는 정말 중요한 과정이라는 걸 알았는데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부모로서 또 교육자로서 이 위대한 여정을 시작한 우리 어린 작가들을 과연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여기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딱 하나만 꼽으라면 바로 이겁니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칭찬해주는 것. 아이가 써온 글의 맞춤법이 틀렸다고 지적하기 전에 그 글에 담긴 아이의 생각, 그 기발한 아이디어를 먼저 칭찬해주세요. 와, 이런 생각을 했구나. 정말 멋지다. 이렇게요. 맞춤법이나 문법은 나중에 고쳐줘도 괜찮아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글쓰기가 즐거운 일이라고 느끼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 아이들이 마음껏 자신을 표현할 수 있게 일기든 짧은 이야기든 글 쓸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시고 무엇보다 그 노력을 인정하고 격려해주세요. 이게 어린 작가를 키우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작은 낙서 한 줄에서 시작된 위대한 여정을 함께 따라와 봤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 작은 손에 쥐어진 연필 한 자루에 어쩌면 세상을 바꿀 한 편의 소설이, 위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요. 만약 하나의 낙서가 한 편의 소설이 될 잠재력을 품고 있다면 과연 우리의 다음 세대는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쓰게 될까요? 우리는 그저 그들의 첫걸음을 따뜻하게 응원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